안녕하세요. 이번 과목은 두 번째 조경계획 과목입니다. 자, 조경계획은 굉장히 전체적인 조경 전반에 관한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번 강의는 챕터 1의 조경계획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개념은 꼭 조경계획 과목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경사나 조경설계에서도 너무 많이 다뤄지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조경이 뭐냐, 조경 정의가 뭐냐, 조경 대상이 뭐냐, 조경 뭘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조경 기사 시험을 치시니까 처음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본적인 지식에 관한 개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조경의 개념 및 영역. 자, 조경학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누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제가 1, 2, 3, 4에서 쭉 정리를 해뒀는데, 자, 인간과 자연, 또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당연한 이야기죠. 시대마다 달라진다. 또 필요성이 달라진다. 또 외부 공간을 다룬다. 또 토지를 미적 경제적으로 다룬다. 뭐 이런 인공 환경을 다루는 것이다.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까지 기본적인 이야기고, 현대과학으로서도 조경의 아슬라 기준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슬라에서는 1974년 조경과 협회를 조성해서 거기서 이제 조경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슬라라는 단체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경사 같은 경우에서도 도대체 이 아슬라라는 단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거론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보세요. 조경은 토지를 계획, 설계, 관리하는 기술인데,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를 결합하고 구성해서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아슬라에서 정리를 한 거죠. 자,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옴스테드는 우리 조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데 센트럴파크를 설계하기도 하고, 거기 하버드 대학의 조경학과를 설립하면서 초대 교수로 가시면서 이 학문적인 능력을 정립하신 분이라 굉장히 조경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 쓰기도 하신 분이라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일본에서는 조원,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정원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 지금 현재 조경이라는 단어를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자, 요 밑에요. 유명 조경 건축가들의 정의가 있는데, 대부분 조경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건축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 이분들은 대부분 건축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의 자체가 굉장히 건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한번 보세요. 기흥리을, 디귿리을, 미음까지 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느냐가 문제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가레트 에크보는 건축가로서 건축의 연장으로 이 조경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자, 팩스트는 건축과 조경의 차이가 원래 기본 목표가 아니라 뭐를 가지고 수단, 기술, 재료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누가 어떤 정의를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조경의 이론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조경은 뭘 가지고 어떤 이론을 알아야지만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앞에 별표가 이렇게 있어요. 별표 2개, 3개, 4개, 5개까지 작은 단락별로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들은 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거론된 정도에 따라서 제가 매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별표가 많이 쳐져 있는 것은 문제를 굉장히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다양하게 응용돼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조경학 이론은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공학적 지시, 설계 방법론, 표현 기법, 가치 요 6개를 다 합쳐서 이제 조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자연적 요소는 우리 이제 그 외부 공간의 자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질, 토양, 수문, 지형, 최근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 외에도 바람, 또 소리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현대 시대는 굉장히 생태학적인 시대라서 그런 자연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되겠죠. 물론 사회적 요소에서 인간 자체에 대한 인간의 형태,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차이는 뭔지, 또 나이별로, 연대별로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기분을 더 좋아하느냐, 그런 심리학, 인류학까지도 다 연구를 해야지 다른 조경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공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포장 기술, 구조학 재고들, 그것들을 다루는 공학적 지식을 다룰 수 있겠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방법론, 표현 기법, 또 이 가치는 조경가들이 의사들이 그 사람을 대하면서 윤리선언을 하는 것처럼 조경가는 환경에 대한 굉장히 엄숙한 환경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가치관, 철학, 도덕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조경가는 여기 1번에서 6번까지는 모두 합쳐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연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고찰, 사회적 요소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예술적 기능과 표현 기법,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해서 상대방한테 잘 전달시키고, 최종적으로 또 공학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경은 뭘 만드는 것이냐, 뭘 대상으로 하느냐. 자, 정원 있죠? 공원, 자연공원, 레크레이션 시설, 시설 조경, 기타. 이것들을 조금 분류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공원은요, 그 자연공원법에서 주로 도시공원법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생활권과 주제공원,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법률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고요. 자연공원은 주로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렇게 쭉 벽두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조금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시설 조경인데요. 어떤 시설을 끼고 있는 조경 시설인가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되겠죠. 자, 옆에 조경 공간을 한번 분류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르게 생활 환경인지, 레크레이션인지, 유통계, 커뮤니케이션인지, 다시 분류를 해보는 것인데요. 요 두 개는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유통계 커뮤니케이션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달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동하는 거, 고속도로, 자전거 도로, 또, 레이저 트레일, 보행자 전용 도로,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여기 시험 잘 나와요. 자, 조경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 별표 3개인데요. 국화인들의 문제는 예전에서부터 굉장히 고전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 사람은 요 3단계에서 이 상황들을 쭉 4단계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3단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현재의 상태죠. 자, 나와 당신, 굉장히 원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나와 당신인데 조금 농사도 짓게 되고 환경에 대해서 조금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현재 상태인데 뭐 도시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막 발달했던 그 시대에 지금 도시가 발달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카인드가 이걸 이해한 3단계 상태에서 예언을 하기를 분명히 4단계에서는 책임과 통일의 시대로 이렇게 발달한 파괴된 환경에 대해서 책임질 생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생태,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이 4단계의 시대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적중한 측면에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 단계를 1, 2, 3, 4, 5단계에서 1단계에서부터 점점
자기 실현에까지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이거는요, 인류학, 심리학 이런 책에 굉장히 기본적이고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조경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조경가의 역할 봅시다. 자, 조경가는 자, 세 번째 조경가의 역할 한번 볼게요. 조경가는 그 조경 계획과 평가, 단지 계획, 세부 조경 설계, 도시 설계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어요. 단지 계획은 좀 굉장히 큰 주거단지, 상업단지, 공업단지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그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세부 조경 설계라는 것은 도면을 하나하나 주차장 그 즉각 주차를 할 것인지 평행 주차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포장의 그림들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패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설계를 하는 것을 세부 조경사라고 하죠. 자, 그렇게 조경가들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가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 우리 이제 조경계획과 조경설계, 기술, 원예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조경가는 굉장히 큰 틀에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한다라는 굉장히 제너리스트한 입장이고, 조경설계가는 스페셜리스트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이디어가 충만해야 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그려야 하고, 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경 원예가는 식물에 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기술자는 그 시공업자라고 하죠. 공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서 실제로 공간에 그것들을 많이 펼치는 사람을 조경 기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경 대상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조경 대상과 타 분야의 관계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경계획, 그 도시계획, 또 설계, 조경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조경계획과 설계에서 계획과 설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도시 자체에서도 계획은 아주 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설계는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 골격, 뭐 형태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인데, 그러면 조경과 도시 설계는 뭐가 다르냐? 자, 도시 설계는 최종 모습의 틀을 제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 문제 풀 수 있더라고요. 근데 조경은 최종적인 환경에 관심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별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최초의 도시계획은 히포데이모스가 3세기경 밀레토스의 장방령 그 도시계획을 한 것이죠. 이거는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조경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설계 과목에서도 또 조경사에서도 현대 조경사에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현대 도시계획의 기획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뒷페이지에 또 있는데요. 이거는 하워드 전원도시론, 테일러 위생도시론, 그 다음에 페리 글린주구 이론, 레드번 계획에서 뒤에 대도시론까지 있습니다만은 하나씩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인구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 언제 한 것인지, 또 어디에 했던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우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하워드 전원도시론인데 설명이 틀린 것을 해서 인구 수를 다르게 한다든지 지역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것들을 섞어 놓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풀떼샥이 나와요. 자, 풀떼샥은 굉장히 너무나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설계 과목 뭐 전반뿐만이 아니라 조경 계획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제가 보세요. 자, 요거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단지의 도로 모양이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돌려서 다시 나와야 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니까 장점은 여기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거고 또 이런 데 녹지가 조성이 가능할 텐데 사실 이거의 단점은 여기는 적혀져 있지만 않지만 단점은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격자형에 비해서 좀 그 면적이 많이 차지해요. 땅이 많이 차지해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격자형의 그 도로 패턴의 도시다, 주거지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 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지금 콜대샥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자, 우리 운전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쪽에 만약에 이게 큰 사거리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도가 많이 걸리거나 러시아워 때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가서 머리를 쓰겠죠. 자, 이쪽 골목으로 싹 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이런 일. 저도. 그런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통과 차량들이 굉장히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 주거 단지는 굉장히 조용하지 못하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응용해서 요거를 격자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해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해놓는다는,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도로를 이렇게 여러분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아까처럼 쭉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하니까 차라리 그냥 큰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런 이제 도시의 도로를 계획함으로 해서 이런 패턴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는 통과교통이 없다. 그래서 이 주거단지가 굉장히 조용하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꼬르비스 대도시론 300만 기준입니다. 그 인구수 잘 기억해주세요. 자, 그린벨트에서 도시를 계획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린벨트 녹지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막 이렇게 확대돼서 굉장히 거대한 도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시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위성 도시들이 막 이렇게 갖다 붙어서 결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까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잖아요. 거대 도시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녹지를 조금 통제를 해서 그린벨트든지 뭐든지 좀 통제를 해서 도시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제가 일부러 녹지들을 다 그린 거랍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 회색들, 그 다음에 까만색들, 요게 녹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분산식, 환상식은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도시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방사식은 이렇게 방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너무 외부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확산하게 돼요. 근데 요거 두 개를 섞고 나서 이렇게 만들면 방사환산식으로 만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여기를 켈른이 해당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형태다. 요거 시험에 나오겠죠. 자, 위성식, 평행식 있답니다. 특징, 나라, 해당 사항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과 타 분야와 관계를 한번 봅시다. 건축은 실내고 적용은 외부다. 그 다음에 토목. 자, 이거는 설계 공법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경에서도 집안 공사라든가 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작업 또 옹벽 공사들과 할 때는 그 토목을 베이스에 깔고 공사를 해야 된답니다. 자, 환경설계,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조경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분야죠. 최근에는 환경 조형물 이런 것들까지도 조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환경설계 이런 것들 겹치는 문제들을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 우리 챕터 1의 조경계획 개념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는 중복되는 다른 과목과도 중복되는 기초적인 내용 많으니까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